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녹화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심리학 확률에 대해서 레일드 박사의 심리투자 법칙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단 이걸 들으실 때 공통점이 있는데, 이분은 포지션 트레이더죠. 포지션 길게 끌고 가는 트레이더죠. 저희들은 이제 데이고, 그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은 거의 저변에 다 똑같습니다. 자, 트레이딩은 아주 짜릿한 경험이어서 아마추어들은 술에 취한 듯 기분이 붕 뜬다. 아마추어에게 트레이딩은 영화표나 프로야구 티켓 같은 것이다. 물론 트레이딩은 영화보다는 훨씬 비싼 오락이다. 비싼 오락이죠, 이게요. 하지만 누구도 몽롱한 상태에서는 돈을 벌 수 없다. 감정적인 트레이딩은 성공의 적이다. 시장을 이기려 하고 막 억지로 이기려 하고 하는 것은 안 되죠.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시장을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대해야 되죠. 그리고 주관적인 것이 아닌, 감정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감정이, 감정. 그러나 시장은 객관적으로 흘러갑니다. 탐욕과 두려움, 전번 시간에 이게 나왔죠. 탐욕과 두려움은 트레이드를 망가뜨리게 하는 주범이죠, 주범. 그리고 육감이나 본능보다 이성을 활용해야 한다. 수익이 낮다고 들떠서 정신 못 차리는 트레이더는 재판 도중에, 변호사죠. 재판 도중에 돈을 세는 변호사와 같다. 손실이 났다고 또 화를 내는 트레이더는 피를 보고 절도하는 외과 의사와 같다. 이게 이제 외국적인 표현이죠. 진정한 프로는 돈을 벌거나 이러도 흥분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떤 분야에든 성공한 프로는, 그러니까 모든 직업에서 성공하는 그 프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에 도달하는 것이다. 일에 대해서 바로 가장 훌륭한 의사, 가장 훌륭한 변호사, 가장 훌륭한 트레이더가 되는 것이다. 자, 돈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제대로 된 트레이딩을 하는 것에 주력해야 하며 돈에 집착하면 안 된다. 트레이딩 할 때마다 마치 수술을 하듯 접근해야 된다는 게,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죠. 신중하게 나오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차트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해야 되며, 어설프게 하거나 지름길로 가려 해서는 안 된다. 보통 제가 상담해 보면 뭐든지 비법이 있는 양, 그냥 우리나라 파생시장에 전문가들이 무슨 비법이 있는 양, 약간이 유혹하죠, 그렇게. 근데 비법은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법이 있는 양에서 지름길로 가려고 그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도를 치거나 카드를 하면, 저는 도박을 잘 줄 모릅니다만은, 하면 나무패를 못 보죠. 그러나 이것은 차트 보고 치는 거죠. 아니, 다 보고 치는데 무슨 비법이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조니가 팔지 못한 이유. 이게 조니는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인데 손절을 못한 이유예요. 이게 패자들은 손실을 빨리 정리하지 못한다. 트레이딩이 잘못된 손실이 나고, 트레이딩이 잘못해서 손실이 나고 계좌가 부실해지기 시작해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 미련을. 올라갈 것이다 하고 기도하죠. 바람이죠. 기도하게 돼.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뭔 신이 됐든 간에 그냥 하늘 대고 빌어불죠. 기도에.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은 기도한다 해서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한 사람은 주가가 올라가라고 기도하고 한쪽은 내려가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인데 그 양쪽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게 기도는 이런 데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마진콜 로스컷 당했죠. 로스컷 당한 상황이 와도 지금 시장에 빠져나오기에는 손실이 크다는 생각에 돈을 더 집어넣고 반전을 기다린다. 아무 대책 없이. 그렇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애초의 평가 손실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로 계좌가 악화된다는 게 처음에 그냥 빠져나왔으면 될 일인데 좀 손해보고 계속 그 손실을 키우는 거야. 자, 보세요. 결국 더 버틸 수 없어 포지션을 정리하기에 이르는데 그러자마자 또 시장은 딱 그러고 나면 또 시장은 다시 반등해버려요. 이쯤 되면 패자들은 재발등을 찍고 싶어한다. 조금 더 버텼으면 반전으로 돈을 챙길 수 있었는데 후회하면서 말이다. 이런 경험 많이 하셨죠? 이런 경험 많이 하셨지.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또. 우리가 이건, 많이 느끼는 상황이죠, 이게. 패자들이 빠져나가고 나면이 마침내 추세가 반전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패자들 대부분이 비슷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 비슷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패자는 머리를 쓰지 않고 육감대로 행한다. 내동매매죠. 인간의 감정은 문화적 배경이나 교육 수준이나 잘 배우고 못 배운 것이 아니라 관계없이 비슷하다. 인간의 감정이란 건 비슷해요. 이렇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문화적 감정, 뭐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거의 비슷하다. 겁을 먹어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거나 심장이 쿵쿵거리는 트레이더라면 뉴욕 출신이든 홍콩 출신이든 학교를 2년 다녔건 20년 다녔건 20년 다녔건 다 비슷한 심리 상태에 있다. 이 장의 소제목인 존이를 팔지 못하는 이유는 그 책 제목을 이야기해요. 뉴욕 출신 심리학자인 로이 사피로의 논문에 따온 것이다. 논문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자, 여기서부터요. 우리는, 뭐예요, 이게. 혼자서 골방에서 매매 의사 결정을 내릴 때 대망을 품고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한다. 매도가 어려운 이야기는 이게 청산을 말합니다. 매도가 어려운 것은 그 포지션에 대한 애착 때문이다. 그 포지션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 애착 때문이다 그래. 어쨌든 한번 내 소유가 되면 우리는 점점 애착을 느끼게 된다. 구매한 물건에 대한 우리가 평상시에 구매한 물건도 그렇죠. 구매한 물건에 대한 이러한 애착을 심리학자와 경제학자들은 보유 효과라고 부른다. 옷장에 걸려있는 낡은 스포츠 점퍼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는 못하죠. 하듯이 금융거래에서도 이런 보유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조심해야 돼. 보유 효과.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 다 내려놔야 돼. 자, 투기적 거래자에게 포지션은 자아의 연장 같은 의미를 갖는다. 마치 자식에 대해서 그러하듯이 포지션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존이가 못 파는 또 다른 이유는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이다. 환상이야, 환상.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순간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희망이 부풀어 오르는데 그 구름 같은 희망이
의사결정 과정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자, 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이 장에서 꿈이란 감당 못할 손실을 부르는 사치다 이 말이에요. 사치, 꿈이란 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의 꿈을 갖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러나 파생시장에서 헛된 희망, 헛된 꿈은 이것은 사치고 적이다 그 말이에요. 꿈을 바탕으로 트레이딩 할 바에야 차라리 그 돈을 심리치료에 쓰는 게 낫다. 사피로 박사는 확률이 개입된 일에서, 이제 심리와 확률이죠. 확률이 개입된 일에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실험했다. 이 실험 내용이 나와요. 이 실험 내용의 간단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미래를 보는 것보다 눈앞에 있는 것을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1000를 벌 확률이 75%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확률이 25%다. 그러면 이게 25%에 대해서는 못 벌 확률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확실히 $700를 얻는 경우를 피살자의 실험을 제시했더니 피살자가 5명 중에 4명이 후자를 택했어. 왜? 즉 말하면 이 심리적으로 현찰을 원해요. 현찰. 확실한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불확실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 파생시장에서 불확실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확률에 의해서 선택하는 게임입니다. 자, 또 다른 실험을 또 했어요. 이게 $700를 확실히 잃은 것. 둘째는 $1000 잃은 확률이 75%고 아무것도 잃지 않는 확률이 25%요. 그랬더니 그 중에 선택하라고 했다. 4명 중 3명이 두 번째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자, 괜히 쓸데없이 $50 더 손해보는 것이다. 위험을 피하려다가 손실을 최대로 만들다니. 자, 이제 이게 중요해. 감정에 휘둘리는 트레이더는 확실한 수익을 원하고, 이제 여기 나오잖아. 확실한 수익. 불확실한 미래는 선택 안 하죠. 수익률은 높지만, 불확실성이 개입된 얘기를 거부하죠. 반면에 손실에 있어서는 확실한 손실을 피하고 위험한 도박을 감행한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심리가 이게 중요해요. 감정에 휘달리는 트레이는 확실한 수익을 원하고 그러니까 크게 먹지를 못해. 상승에 딱 추세가 나기 전에 약간 추세 나면 먹고 못 따라가 버려. 그래서 큰 수익을 놓쳐버리죠. 또 수익률은 높지만 높아. 아 이거 가면 이렇게 하면은 좀 불확실한데 앞으로 이것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대박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그건 미래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개입된 얘기는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 갑니다. 그냥 미국 가세요. 간 사람 거의 없어. 자, 손실에 있어서는 확실한 손실을 피하고 위험한 도박을 감행한다. 손실에 있어서는 그래요. 자, 이익은 신속하게 취하고 손실은 미루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이익은 신속히 취해버려. 그리고 손실은 미뤄. 왜 그런지 아세요? 다시 반전돼서 손실이 수익으로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건 불확실성에 대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지. 자, 더욱이 압박받을 때는, 여러 환경으로 압박받을 때는 비함정 행위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돈을 빌려갖고 매매를 한다든가.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갚아야 되니까 이 돈을 잃으면 안 돼. 그러니까
더 이 게임에서 더 압박을 받게 돼 있어, 환경적으로. 자, 사피로 박사는 경마를 예를 들어 마지막 남은 두 경주에서 승산 없는 말에 베팅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 말은 경마 잘하다가 마지막 두 게임이 있죠. 마지막 두 게임이 남았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마지막에 돈을 잃고 마지막에 돈을 잃은 상태에서, 즉 말하면 여러 환경이나 심적인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는 손실 날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감정에 휘말리는 트레이딩은 패자를 파멸시킨다. 트레이딩 기록을 되돌아보면 수령에서 빠져나오러 몸부림치다가 연속되는 손실이 몇 번의 큰 손실을 얻고 계좌가 바닥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금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애초에 수령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리스크 관리라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전번에 트레이딩 전략 중에서 기술적인 전략 첫 번째, 그 다음에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그 다음에 행동 전략, 마지막에 자금 관리, 리스크 전략이 한꺼번에 어우러져 가지고 이 매매를 한다 그랬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읽어볼게요. 자, 확률과 수맹이라는 거예요. 돈을 잃은 트레이더는 확실한 것을 찾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며 작은 손실을 이성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 작은 손실, 약간의 손실이. 그들은 감정에 따라 트레이딩을 한다. 패자는 확률, 무작위로 변하는 확률 변수를 이해하지 못하며 수맹이죠, 수맹. 여기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 수맹이란 가능성, 자, 여기 나와. 수맹이라는 것이 가능성, 확률, 무작위의 기본 개념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트레이더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이런 단순한 개념은 기본서만 봐도 익힐 수 있는데 말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감정에 휘달리게 되면 이 수맹현상이 일어나. 수맹현상. 우리가 손절 제한하면 약간 여기에서 이 정도 빠지고 나면은 약간 여유있게 꼬리 달고 올라갈 수가 있다. 상승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그 개념을 알고 그걸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참지를 못해. 그 금방 소리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휘달려 버린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딱 청산하고 나면 올라가 버려. 이게 수맹에 관한 이야기예요. 수맹이라는 것은 어디 나오냐? 차트 속에 나옵니다. 이게요. 자, 존 베넌스 파울스, 존 앨런 파울로스는 수맹은 확률의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다. 파울로스는 칵테일 파티에서 꽤 똑똑해 보이는 인사가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단다. 토요일 비가 올 확률이 50%고, 일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50%면 주말에 비가 올 확률이 100% 되겠죠? 그거 아니죠? 반반이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러죠. 확률을 잘 모르면 트레이딩으로 돈을 잃은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는 지금 파생 데이트레이드로서 우리가 확률에 대한 베팅입니다. 그 확률은 차트 속에 있는 거예요. 트레이딩에 필요한 수학적 기본적인 개념을 익혀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넘어갑니다. 자, 수학적 기대치는 트레이더에게 중요한 개념이다. 수학적 기대치는 게임의 승률이 누구에게 유리한가에 따라 도박 끊어 승률과 카지노의 업체의 승률로 나눈다.
갑과 을이 동전 던지기를 한다면 승률은 각각 50%로 누구도 위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한 번이 동전을 던질 때마다 도박장이 판돈의 10%를 도박장이 판돈 10%를 빼간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잃을 때는 1달러를 잃지만은 딸 때는 90센트밖에 딸 수 없다. 이처럼 카지노 업계에 유리한 승률이 있다면 그것은 도박꾼에게 불리한 부정적인 기대치로 작용한다. 이처럼 부정적인 기대치가 작용하는 게임에서는 어떤 자금 관리 규칙을 제대로 세운다 해도 장기적으로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은 제가 설명드렸죠. 전번 강의에서 트레이딩은 마이너스 게임이다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게임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게임이다 했을 때 이걸 플러스로 옮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마이너스냐 이거지. 우리가 수수료하고 체결오차가 빠지죠. 특히 수수료.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심리면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이 보통 트레이더와 우위에 서 있어야 돼요. 우위에. 이 게임은요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그걸 딸 수 있는, 그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블랙잭 게임에서 카드 카운팅 법칙을 안다면 카드를 상대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카지노 측에서 쫓아내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카지노는 술 취한 도박꾼들을 반기지만 카드 카운터를 싫어한다. 이처럼 높은 승률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잃은 횟수보다 버는 횟수가 늘어날 것이다. 자금 관리를 제대로 하면 손실은 최소로 만들고 유리한 고지를 이용해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다. 이런 시스템이 없다면 차라리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한 편이 낫다. 자, 트레이딩에서 유리한 고지는 손실, 체결오차, 수수료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이 있다. 자금관리 방식이 아무리 탁월해도 트레이딩 시스템이 나쁘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냐고. 우리가 수수료 아무리 빠진다 해도 내 트레이딩하는 시스템이 옳다면은 그 손실을 갖다가 이겨내고 그거보다 몇 배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술, 전술 전략은 약한데 손실, 수수료나 체결오차로 간다면은 장기적으로는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자,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숫자에 기반한 기대치를 가지고 매매할 때, 즉 합리적인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매매할 때 비로소 이길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짜 차트에 속지 말라고 강의를 여러 번 했잖아요. 옳은 차트, 올바른 차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차트. 그리고 내가 이해가 돼야 돼. 자, 육감으로 트레이딩 하다가는 파멸에 이르고 만다. 여기저기 판을 기웃거리며 카지노를 헤매 다니는 주정뱅이처럼 매매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 식으로 잦은 거래를 하다가는 체결 오차와 수수료 때문에 망하고 만다. 지금 우리 파생시장에도 보면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가 꼭 패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있어. 이방 저방 기웃거려. 여기 보세요. 육감으로 트레이딩 하다가는 파멸에 이르고 만다. 여기 저기 판을 기웃거리며 카지노를 헤매고 전문가방을 헤매고 다니는 전문가방의 전문가예요. 이제 차트의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방의 전문가라니까. 주정뱅이처럼 매매하는, 그러면서 여기서 찌끔 저기서 찌끔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잦은 거래를 하다가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이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단순하고 견실한 시스템이 최상의 트레이딩 시스템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제가 캔들하고 이평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만 딱 사용하죠. 그 좋아하죠. 그 외로는 보질 않아요. 자, 최상의 트레이딩 시스템은 몇 가지 요소만으로 구성된다.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봐봐.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트레이더는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시스템을 최적화한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데이터로서는 매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장은 변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과거에 최적이었던 변수들이라도 오늘날에는 말짱돌림이 되는 경우가 있다. 시스템을 최적화해봐라. 그리고 나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실적을 내는지 점검하라. 견실한 시스템은 시장이 변해도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된다. 간단히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저는요 이 시스템을 몇 년째 바꾸지도 않았어요. 계속 조정해서 발전화 시켰지. 근데 요즘에 그 차트 보는 거 있죠. 이것을 별짓거리를 다 해요. 손실을 그 유도한 차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거 따라가 안 되니까 이제 매매자는 그래 내가 차트를 만든다고 또 차트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기가 분봉해서 연구하고 뭐 별지랄을 다 해. 그래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저한테 그런 걸 갖고 온 사람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깝깝해. 그리고 차트 공부는 않고 차라리 차트 만든 기술자가 되려고 그래. 행동이 빠져 있잖아, 행동이. 전술 전략이 빠져 있죠. 그 사람들 매매 못합니다. 다 망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처럼 높은 승률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이런 횟수보다 버는 횟수가 늘어날 것이다. 자원 관리를 제대로 하면 손실은 최소로 만들고 유리한 고지를 이용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 이거 했죠? 자, 한번 다 읽어봅시다. 보다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숫자에 기반한 기대치를 가지고 매매할 때, 즉 합리적인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매매할 때 비로소 이길 수가 있다. 그렇죠. 육감으로 트레이딩 하는 것보다 내동 하면은 파멸에 이르고 만다. 여기저기 판을 기웃거리며 가지돈을 헤매고 다니는 주정뱅이처럼 매매하는 이들이 이렇게 전무가방 따라 산만리한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파멸하기가 쉽다 이 말이죠. 단순하고 견실한 시스템이 최상의 트레이딩 시스템이다. 최상의 트레이딩 시스템은 몇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거 했죠.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이 요소는 뭐냐면 시스템에서 지금 말하면은 보조지표를 막 추세지표, 강도지표 막 갖다 들어 대놨어 막.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충해버려.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리어 많은 복잡한 시스템이 망가지는 이 요인이 돼버리죠. 자, 트레이더는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해 이거 다 했죠. 견실한 시스템은 시장이 변해도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된다. 저도 요거 이야기했네. 다 봅시다.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견실한 시스템은 시장이 변해도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실제 트레이딩 세계에서는 까다롭게 최적화시킨 시스템보다 승률이 까다롭게,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 트레이딩 세계에서는 까다롭게 최적화시킨
시킨 시스템보다 승률이 낮다. 마지막으로 좋은 시스템을 개발했다면 자꾸 손대지 마라. 100%는 없으니까 그걸 수정 보완하라 그 말이야. 수정 보완할 수 없게 기술적으로 차트를 손을 대서 이 정형화된 이 차트를 자꾸 손을 대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스템을 다시 고치고 싶다면 차라리 새로운 시스템 하나를 더 고안하라. 로버트 프레처는 이렇게 말한다. 트레이더는 되게 훌륭한 시스템을 완벽한 시스템으로 만들려다 시스템을 망치고 만다. 저는 손 안 댑니다. 손 안 대고 봐요. 뭐 될 것이 없어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벌써 한 4년째 쓰고 있죠. 4년째. 자, 트레이딩 시스템이 완성되었다면 자금관리를 원칙으로 정해야 한다.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즉 말하면 100%가 없어. 100%가. 그럼 보안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 시스템을 보면서 훈련을 통해서 해야 돼. 그냥 완전 자동화시키고 완벽한 시스템 만들려다가 그 시스템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 알렉산더 엘더 박사가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그 예전에 1980, 90년대 미국에서 많이 팔았죠. 그 시스템을. 아니, 자동으로 돈을 벌 수 있으면은 왜 하겠어요, 그걸? 왜 팔겠어요? 왜 또 그걸 사가지고 하다가 또 망해? 우리나라도 그 뒤늦게 들어와서 자동 매매와 신호 매매에서 망한 사람 많죠. 결과적으로 망이 돼 있다 이거지. 트레이더는, 매매하는 자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수준이 높아갑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탑 트레이더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탑 트레이더가 되고 전업 트레이더에서 성공한 트레이더가 되려면 차트를 익히고 경험하고 심리를 다스리고 하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계속하는 거예요. 차트 유형 강의를.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갖다가 비법으로 비법이 있는 양 이렇게 봐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심리와 확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배팅에서 수익을 내는 확률을 점점 높여가는 거예요. 높여가는 거, 점진적으로. 그러면서도 우리가 심리도 함께 다스려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트레이더의 길은 끝이 없는 길이다. 끝이 없는 길이다. 끝이 없는 배움의 길이다. 자기 성찰의 길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초짜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것을 많이 겪었죠. 그 넘어가는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하지 않으려 하고 그냥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이 피하는 지름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심리 강의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다 거기에 있습니다. 자, 또 있으니까 다음 강의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